제가 잠자리를 하면서 세 가지 정도가 제가 굉장히 자부심, 기쁨 있었는데 실잠자리가 후진비행한다는 그 메커니즘을 전 세계적으로 제가 최초로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북앤피플 진행자 나그네 양정우입니다. 저희 북앤피플은 인생 이막을 자연 생태 시민과학자로 살며 그 성과를 책으로 낸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잠자리 생태도감을 내신 정광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잠자리라는 곤충을 공부하고 있는 정광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클럽에서 우리가 소개한 분들은 50, 60대 은퇴를 하고 인생 이막을 자연생태 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은퇴의 삶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 준비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제가 좀 이력이 독특한데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고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고를 갔다가 또 상대를 진학하고 그렇게 이제 상고와 상대를 했으니까 약 한 7년 정도를 이제 상업 계열을 공부를 했죠. 네. 당연히 이제 직업도 회계적인,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는 경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계, 요즘에는 회계라고 하는데, 현재도 섬유회사의 회계 담당. 회계 전문가시군요. 그렇죠. 네, 전문적으로 보면은 이 회계 업무를 거의 이제 한 30년을 해왔으니까 회계 쪽으로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일도 더 많이 한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섬유회사 회계 담당 이사라 그것이 이제 현재 본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저희가 우리 정광수 박사님 잠자리 연구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쭉 들었었고요. 한국의 잠자리 생태도감 나온 게 2007년이더라고요. 네네. 벌써 이제 15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잠자리만 가지고 생태도감 낸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었었고요. 네. 정광수 박사님께서 잠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언제부터인지. 올해가 딱 정확하게 만 20년이 되는 해예요. 이제 2002년 5월 7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결혼한 지 한 딱 5년 되는 해였는데 제가 조금 더 늦게 결혼을 해서 한 5년 동안에 이제 그 가정 생활을 꾸리다 보니까 제가 총각 시절에는 좀 저 등산도 한 10년 했고 이제 낚시도 한 10년 하고 해서 약간은 뭐 자연과 좀 벗삼아서 좀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 배우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어떤 그런 생활을 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 취미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것을 모두 접고 한 5년 동안 이제 주말 되면은 집에서 같이 보냈죠. 네네네. 네,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 5년 지나고서 40이 되는 해에 회계 업무 중에서 제일 바쁠 때가 보면 겨울에 1년치 결산을 할 때가 굉장히 바빠요. 그 다리를 꼬고서 원가에 뽑아내기 위해서 몰두를 하다 보면 약 한 2시간 정도는 내가 다리를 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신혼 초에 한 5년 동안에 집안에서 생활하고 출퇴근하고 이것이 체력 저하가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력이나 이런 게. 그래서 4월 달에 회계가 끝나고서 출근을 하는데 무릎이 저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고서 있다 보니까 이게 인대가 늘어나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무릎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그때 딱 40살 되는 데인데 아, 내가 너무 좀 이렇게 활동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에 한 달 동안 이제 지하철 타면서도 계속 옆에 이제 그 짚고 다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주말이라도 좀 나가서 야외에 사진도 찍고 예전에 등산을 한 10년을 했으니까 그냥 뭐 등산도 좋지만 사진 뭐 이런 것도 찍어서 꽃도 좀 찍어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야생화나 꽃을 좀 이렇게 찍어볼까 싶어서 나갔다가 그게 어떤 운명적인 살면서 사실 보면은 약간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 삶의 방향성이 바뀌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월 7일 날 밖에 나갔는데 밀잠자리가 갓 우아한 게 그 야산의 둥지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들로 보면은 메뚜기와 뭐 잠자리는 가을 곤충으로 알고 있어요. 가을에 보이는 잠자리가 왜 5월 달에 보이지? 그 의문이 있었고
갓 우아하면은 이제 날개가 덜 마르잖아요. 수소곤충이니까 물기가 좀 있는데 그 물기에 햇살이 비치니까 약간의 그 무지개색 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쁘다. 그때도 뭐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한 2주 후에 생겼어요. 제가 고양시 화정동에 이제 화정지구에 이제 그 신혼살림을 했는데 화정동에 바로 아파트 단지 건너가면은 논이 있어요. 그 논이 있으면은 논두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논에 물이 되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그 약간의 그 농수로. 네, 농수로인데 몇 평 안 되는 자동차 한 두세 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물막이 이런 게 있는데 날짜도 기억하는 게 5월 25일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다가 보에 물이 잠깐 머무르니까 실잠자리들이 거기 모였다가 이제 우화를 했는데 환삼동굴 아시잖아요. 예, 환삼동굴이요. 환삼동굴에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요 환삼동굴 이파리 하나에 실잠자리들이 10마리 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과정되게 하면 새까맣게 제가 20년 동안 잠자리를 보아왔지만 그 순간을 다시 보지는 못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의 계시 아니면 잠자리의 매력에 빠지게 된 어떤 그런 문제. 그래서 손바닥으로 한번 이렇게 휘 저으면 환삼동굴에 수백 마리가 앉아있던 실잠자리들이 막 군무처럼 떠오르는데 실잠자리를 처음 본 나도 이제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장면이 안 나타날 정도니까 그 장면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너무 많은 실잠자리가 있어서 이제 사진 찍고 이러다 보니까 동호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때는 뭐 도감도 이런 게 잘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매력에 빠지게 된 입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2002년에 이제 잠자리랑 그렇게 인연을 맺었는데요. 잠자리 인연을 맺기 전에 아까 이제 야생화 이런 거에 이제 쇠고보자 그랬었는데 그래도 잠자리는 아니지만 곤충 쪽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그 이전에는 전혀 곤충하고는 오, 네. 이건 상당히 네네. 놀라운 일인데요. 사슴벌레를 뭐 강원도 제가 태백 출신이니까 여름밤에 뭐 간혹가다 보이는 거 뭐 시커먼 벌레네 이런 정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뭐 곤충에 대한 분류 이게 뭐 메뚜기 잠자리 이 정도만 알지 나머지는 아예 문외한이었어요. 전혀 무에서 갑자기 이제 곤충 쪽으로. 이건 좀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의 뭐 아마추어가 됐든 아니면 전문가가 됐든 어린 시절부터 곤충에 관심 있던 분들이 사실은 많죠. 그 대부분이 많죠. 많은데 네네. 그리고 정은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꽤 들어서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로다가 잠자리 연구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게 그것도 됐습니다. 놀라운데 잠자리 생태 도감 나온 지가 2007년이잖아요. 네네. 생태도감은 참 할 얘기거리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2002년도에 했는데 원고를 2005년에 끝냈거든요. 약 한 3년 만에 끝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마 이제 여기 잠깐 이 보시면 앞에 보면은 이 표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게 전 세계 컬러풀한 표본이 들어간 도감으로서는 최초예요. 그래요? 네. 그게 왜냐면은 기존의 학자들은 잡아서 표본해가지고 나중에 표본 사진을 찍어서 출판을 하기 때문에 색이 다 발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는 이제 그 색깔이 너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사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채집하지 않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표본이 필요하니까 잡고서 표본하기 전에 생체 컬러풀한 사진을 먼저 찍었죠. 그리고서 이거 나오고 난 몇 개월 후에 일본에 이제 2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야, 이렇게 컬러풀한 도감 자체가. 그때는 저는 뭐 곤충 개념이 아예 없이 그냥 잠자리에 빠져서 잠자리를 어떻게 책을 내보자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해부도가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그 아주대학교 병원에 그 박동아 교수가 했는데 그게 이 책이 그 일본하고 유럽으로 꽤 나갔어요. 잠자리 해부도감 나온 것도 우리나라는 당연히 처음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얘기가 없죠. 처음일 뿐더러 엄청난 그 해부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해부도감을 한번 하자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도감을 내자고 했을 때 이제 출판에 관련되신 분이 잠자리 내부 구조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지금 곤충 동호회라고 해서 매달 만나는 모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박동화 그 친구하고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아니야, 뭐, 근육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부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구조적인 걸 한번 보자 했더니, 아주 어마어마한 해부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전에는 생물학에서 그림으로만 표현됐던 그 부분이 있는데, 근육 부분이? 아니요, 근육 부분 말고 이 사진인데, 하얀 게 뭐냐면, 이게 난눈이에요. 난눈 렌즈예요. 눈동자. 눈동자고, 이 까만 게 시신경이에요. 와. 그래서 각 난눈에 시신경이 다 붙어 있어서 독립적인 시각 기능 역할을 한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진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걸 2002년에 시작해서 3년 만에 뭐 북방 계열 잠자리를 누가 잡았다 표본 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고성도 가고 경남 고성도 가고 저는 이제 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진만 찍어도 됩니다 했더니 저는 뭐 표본 필요 없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 또 이제 뭐 MP3 이런 것도 사가지고 이제 선물해드리고 거제도에서 잡은 이제 황줄 왕잠자리하고 도깨비 왕잠자리 표본이 저는 없었어요. 그분도 사진 좀 찍었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흔쾌하게 그때는 사실 곤충하는 사람들은 잠자리는 잡지만 잠자리를 전문적으로 모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표본들도 많이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 그럼 저는 뭐 맥주 한 잔 살게요 해서 같이 맥주 사고 그러한 아주 수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에피소드 그 3년이 사실은 1년에 100일 이상 잠자리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온종일 쏟아보니까 3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짧지는 또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근데 그때가 저기 아이들이 어렸을 텐데 그 네네, 집에서 네네. 뭐 그렇게 야외로다가 돌아와서 큰 적이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애들을 볼모로 삼았죠. 데리고서 잠자리 구경 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저도 잠자리에 빠져 있으니까 교통에 약간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번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아이가 놀다 보니까 기찻길에서 놀다가 기차가 지나가 빽 소리 지내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는 좀 물론 기차하고는 기찻길에 놀다가 옆으로 빠져 있었지만 위험하나 거제도에서도 산 등성에 가서 있었는데 밑에 2차선 길을 얘가 차 있는 쪽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또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그냥 이제 갈 때는 나 혼자 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트러블이 왜 없었겠어요. 모든 이제 자연적인 생태적인 어떤 그런 걸 하면 지나고 나서 이제 많이 고맙고 그다음에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즐길 거만 즐기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고 책도 내고 사실 요거 이후에 그 유충도감을 내면서 아주 그때 유승남서가 예. 보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약간의 정신이 약간 돌 정도의 어떤 책이었었어요. 이게 사실은. 2007년하고 이게 2011년이죠. 예, 2011년인데 요것도 한 4년 만에 했죠. 이건 또 그림까지 다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게 저기 한 마리 그리는데 8시간 걸리거든요. 이걸 한 100마리에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라인을 따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그림 솜씨가 없어서 그때 이제 생태도감을 내니까 주변에서 잠자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생물학과 석사 쪽으로 가게 됐었어요. 사실 이 책이 학술적인 부분에 또 인정을 좀 받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보상적인 차원 아니면은 그래도 잠자리 쪽으로 더 공부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 생물학적인 약간의 지식이 좀 더 쌓이게 된 부분은 석사 과정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학교 커리큘럼이나 교수님들도 굉장히 감사한 게 파트타임을 별도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을 보통 9시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했던 석사 과정에 필요한 학점 이수를 토요일에 다 몰아서 그래서 교수님들도 토요일 날 나오셔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했던 그 파트타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생물학적인 지식을 받게 되었는데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모식들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 모식들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만화책에 보면 습자지 넣고 위에 이렇게 카피를 했잖아요. 이제 포토샵을 조금 이제 사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야 포토샵에도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누군가 그 위에 투명 레이어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습자지 개념이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다가 라인을 따면서 했죠. 네. 그래서 나온 이 하나하나 이 그림. 네네. 거기다 이제 처음에는 라인만 따다가 나중에는 명암도 주고 하니까 너무 완벽한 멋진 그림이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이거 연구하시면서 이제 신종도 찾아내신 거죠? 네네. 한국 개미허리 왕잠자리라고 해서, 네네. 학명 자체가 보이에리아 잠자리라고 이제 학명을 썼는데, 정식 논문을 준비를 했다가 논문 출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어서 유충도감에다가 성충과 유충을 넣고, 기존의 개미허리 왕잠자리와 확연히 구분이 돼요. 확연히 구분은 되고, 개미허리 왕잠자리는 일본하고 우리 한국 동북아시아에 사는 그런 종인데, 한국 개미허리 왕잠자리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여기 그 북쪽에만 나타나요. 겉으로 생김새는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냥 같은 종으로 알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마 수생태를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분들은 유충에 대한 퍼펙트한 어떤 구분키가 안 되니까 개미허리 왕잠자리로 아마 등재를 했을 수가 있었어요. 성충으로다가는 이 차이점이 크게 아주 안 미세요. 나는데 네. 유충은 확실하게 달라요. 네. 유충은 확실하게 달라서 저도 처음에는 양평에서 개미허리 왕잠자리가 잡혔네 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습이 달라요. 모습은 거의 같은데 그 항추라고 네. 배끝에 있는 가시 같은 게 세 개가 있어요. 그것이 개미허리 왕잠자리는 그 가운데 것이 짧은데 한국 개미허리 왕잠자리는 가운데가 길이가 나머지 두 개와 같아요. 그게 구분키가 됩니다. 네, 구분키가 그 전부터 유충으로 의한 구분키는 있었던 거죠. 국내에서는 그래도 없었어요. 짤막 정도. 네, 개미허리 왕잠자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도만 있어서 세밀한 분류키가 나오지는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소곤충도감 유충을 갖다 하면서 더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있고 제가 잠자리 유충도감을 내면서 구분 키를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소생물학과가 있었던 대학교들에서 무슨 분류키를 바꿀 정도로 이렇게 돼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잠자리가 우리나라에 한 16, 18 정도가 되는데 남한이 그거 분류를 하기 위해서 약 한 5천 마리 정도를 잡아 죽였어요. 해부를 하고. 그런데 보면은 좀잠자리 속에 마우스 파트의 강모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이게 1에서부터 10종까지의 강모가 비슷해요. 12개에서 16개 사이에 있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얘도 12개에서 14개, 쟤도 12개에서 16개. 그러면 아예 그냥 무시 해부를 수준의 정도의 어떤 그 그냥 형태를 기록하는 수준이지 분류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강모의 개수의 개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뭔가 조금 더 차이점을 잡을 수 있는 교집합에서 빼내기 하면은 별도의 종이 나올 텐데 엽가시가 8마디, 9마디가 있는데 각 마디의 이 가시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종마다. 그 다음에 등가시도 있는데 등가시 개수도 좀 다르게 해서 등가시와 엽가시의 길이로서 그것이 외부적으로 종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분류키를 새로 접근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와. 그래 아마 지금은 일반화될 정도로 더 정확히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것이 좀 더 과학적이라고 보면 앞전에 했었던 것이 분류키로서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진일보하게 되면 좀 세밀한 분류 쪽으로 강모 개수가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기본적인 외형적인 형태로서는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럼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잠자리 생태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잠자리를 하면서 잠자리 비행 관련해서 네네 한 3가지 정도가 제가 굉장히 자부심, 기쁨 있었는데 일단은 실잠자리가 후진 비행한다는 실잠자리 후진 비행. 예, 그 메커니즘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최초로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곤충학회나 응용곤충학회나 여기서 발표를 하고서 학계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그것도 참 여의치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본 학자들하고의 교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한테 그걸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잠자리 분류는 최하위 레벨이에요. 최고 위에서 세계 잠자리 학회도 얘네들이 이끌어갈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잠자리라는 곤충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곤충이 있지만 잠자리가 최상위 그룹이에요. 잠자리가 최고 좋아하는 곤충이 있고 나머지를 이제 남이나 딱 하늘서 밑에가 있고 자기네 나라를
잠자리 섬이라고 해요. 독특하게 잠자리를 좋아하는 민족성이 있는데 실잠자리가 후진 비행을 해서 난 이렇게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네 잠자리 학회에 와서 발표를 해줄 수 없느냐고 해서 2010년도에 제가 일본 잠자리 학회 톰보 학회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것을 발표를 했죠. 그 메커니즘을. 잠자리를 저도 하다 보면 이제 표본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 고추 잠자리나 이런 잠자리들은 날개가 모아져 있다가 전시 표본이라고 하면 날개를 이렇게 피면 내리면 쫙 펴지거든요. 근데 실잠자리들은 일반 잠자리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실잠자리들은 뒤로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전시를 하려면은 이걸 꺾어줘야 돼 이렇게. 근데 아주 날개가 연약해서 크기도 이제 뭐 한 2cm도 안 되고 뭐 1.5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땀에 젖어서 찢어지고 한 10마리 하면은 한 50% 넘게 이게 표본이 망가져요. 제가 욕을 했죠. 아씨, 왜 이따구로 생겨가지고 실잠자리는 왜 표본하기 힘들었지 하는데 제가 지금도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모든 사물은 그렇게 생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실잠자리가 이렇게 생겨서 표본하기 힘드네? 왜 이따구로 생겼어? 이따구로 생긴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날개가 뒤로 향해 있네. 그래서 이 축으로 여기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날개짓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요. 그렇게 이게 뒤로 가는 쪽이 되는 거죠. 일반 잠자리들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비행을 하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직각적으로 당겨버리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게 전진 비행을 하려 되면은 날개를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영할 때 이것처럼 실잠자리가 날개가 뒤로 향해 있으니까 지금 날개 가슴에 붙어 있는 이 구조 때문에 후진 비행을 하는구나. 그래서 근육을 보니까 근육은 똑같고 거기서 해답이 나왔어요. 단지 이렇게 날개가 뒤로 향해 있다는 거 이 하나가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많은 잠자리 했던 사람들이 분류를 하고 짝짓기나 교미나 알의 생성 과정 이런 쪽은 연구를 했지만 실잠자리가 왜 날개가 뒤로 향해 붙어 있었지 이 키를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왜 이따구로 생겼을까 해서 들어갔더니 밖에 나가보니까 언제는 정리가 다 됐어요. 그동안 워낙 많이 관찰했으니까 당연히 뭐 그러지. 그랬더니 숲속에 들어갔던 실잠자리가 돌아서 나오지 않고 날개를 뒤집는 거야. 이렇게 저희들이 배영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은 연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통 전진 비행할 때는 앞쪽으로 향하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수영할 때 자유형처럼. 근데 이게 후진 비행할 때는 이게 날개를 뒤집어요. 근데 우리가 배영한다 그래서 안 깔았잖아요. 실잠자리도 마찬가지로 날개를 뒤집지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가 뒤틀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잠자리들은 날개가 위로 상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톰보 학회지에 그 논문을 실었어요. 이제 그때 저희 교수님하고 이제 박동화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세 명이서 공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잠자리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사를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뭔가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 아쉬움. 한국에 듣도 못한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잠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올인하고 세계 최고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2010년이니까 한지 8년밖에 안 됐고 발표는 2010년을 했지만 2008년 그때 했거든요. 한 5, 6년 사이에 종립을 하고 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으니까 성춘유충 합본이 원래 저의 30년 동안을 해서 성춘유충 책 내는 게 꿈이 아니랬는데 유충이 10년도에 나와버렸으니까 빨리 어떻게 보면 그 목표를 이룬 택인데 성충하고 유충을 합본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뭐 잠자리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 화두인데 네네. 잠자리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특히 잠자리는 이동성이 강하고 그렇죠. 유충이 수소 쪽에 살기 때문에 아주 극명하게 빨리 기후변화의 어떤 변화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생물자원관에서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해가지고 동식물 100개의 지표종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선정 작업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같이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잠자리는 2008년도 약 한 4년 전에 한 종을 졸업시켰어요. 뺐다고요? 예. 지표종에서? 그 하나잠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983년인가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종이 있어요. 83년에서 2000 뭐 한 8년 정도 오게 되면은 한 45년?
3, 35년? 이 3, 40년 사이에 전국구가 돼버린 거예요. 생태도감에서는 뭐 제주도에서만 보이는 하나 잠자리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습지면서 이동력이 빠르니까 남쪽에서 보였던 종들이 이 북상하는 속도들이 다른 식물이나 다른 생물보다는 훨씬 더 빨리 와요. 그다음에 잠자리는 유충이 여기서 월동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정착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잠자리의 알이 월동해서 이제 봄철에 그 유충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어떤 정착인데 뭐 연천에서 2008년, 2009년 이때 그것이 보였고 강원도 태백 그 높은 고지에서도 보여서 3년 전에 하나 잠자리를 충분히 기후변화 지표종의 역할을 끝내서 졸업을 시켜줬어요. 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 한 10년 정도의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북상 속도나 그 점유 면적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재도 이제 잠자리는 5종이 들어와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이 2010년도에 나와 있던 남색이마 잠자리가 그것도 이제 제주도에서 2010년도에 처음 했는데 그거는 한 5년 사이에 전라권 지금은 이제 경기권까지 올라왔어요. 유충이 월동. 아주 급속도로 어떤 기후변화에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발표를 매년 하거든요. 물론 나비들이 조금 더 북속에서 관찰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느리잖아요. 꽃씨가 떨어져서 발화를 해야 되고 거기서 적응을 해서 또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이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느린 것처럼 올라오는데 잠자리는 밑에서 쭉 날아와서 산란을 했는데 알이 겨울에 얼어 죽지만 않으면 이제 정착을 해버리는 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기후변화적으로는 바로미터 급속도로 어떤 그 환경 영향을 받는 종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다가는 이제 잠자리도 계속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강도래? 네네. 강도래 쪽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강도래 쪽은 어느 쪽으로 연구를 집중하시는 거죠? 강도래 쪽인가요? 아니면 분류죠. 네, 예, 이게 강도래는 약간 진수소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충이 물속에서 보내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성충이 한 달이 안 돼요. 잠자리는 성충이 약 한 3개월 정도 되거나 좀 더 이상 되는 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성충으로 분류하기가 좀 쉬운데 강도래는 한 1년 동안 물속에서 살다가 1년에서 아니면 2년짜리도 있으니까 쫙 나와가지고 하루살이처럼 짝짓기 딱 하고서 그냥 이제 사라져요. 근데 유충의 개념이 워낙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성충을 채집을 해가지고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종이 약 한 90여 종에서 신종 분류 사업이 좀 있었어요. 예, 거기서 제가 한 15종 정도를 추가를 했고 논문이 좀 아직까지 미진인데 예, 논문을 이제 뭐 올해 내년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나머지 종들은 이제 거의 채집을 해서 분류적인 그 부분은 이제 해놨거든요. 신종을 좀 이제 발표를 하고서 그거까지 첨부를 해서 이제 도감 출판 네네. 그러니까 성주가 유충 합본으로 네네. 네, 그렇죠. 잠자리도 보면은 2012년 이때 이제 거의 끝나고 잠자리 유충을 하다 보면은 수소생물 많이 잡히거든요. 날도래, 하루살이, 강도래. 근데 강도래가 굉장히 예쁘고 또 멋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좀 데이터를 좀 이제 축적을 많이 해놨었죠. 어느덧 그거 한 지도 한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한 4, 5년 만에 고도하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되는데 강도래는 10년을 했으니까 조금 좀 늦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강도래에 집중해서 책을 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조사 사업도 하고 일이 바빠지니까 도감을 위한 어떤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죠. 잠자리만큼보다는 좀 루즈해지는 것 같은 개념. 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긴 한데 디지털 메타버스 세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젊은이들이 네네. 곤충 생태 연구로다가 살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분야들이 삼각형이라고 보면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태를 메타버스의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부분으로 하느냐, 아니면 동영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부분이 좀 독보적인 이런 쪽에 있고 현대 생활과 접목이 되는 이런 개념이라면은 근데 모든 생태나 사업도 약간의 적자생존 비슷하잖아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면은 괜찮다고 보는데 자기만의 독보적인 뭔가 있으면은 그렇죠. 충분히 여지가 있고 또 지금의 환경, 네네. 현장과 그걸 연결시키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다. 드디어 은퇴하실 나이가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은퇴 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은퇴라는 개념은 회계 이사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또 다행히 이제 생물학 쪽으로 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하류 인생에서 상류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는데 사실 잠자리는 하천의 하류의 서식 환경이에요. 강도래는 굉장히 물맑은 상류 쪽에 있어서 상류 사회에 저는 진입됐습니다. 이래서 재미난 표현이네요. 네. 근데 강도래가 사는 서식 환경을 가보면 어떤 꿈 같은 그런 하천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봄에 뭐 돌단풍서부터 이름 모를 꽃들이 그렇게 있고 인적은 높고 그렇죠. 파란 이끼들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날벌레들 날고 아침 햇살 나뭇잎 사이로 뚫고 들어오고 그 풍경은 또 잠자리를 했을 때 어떤 그 감흥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자연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하천이라는 이 환경이 얼마나 또 소중한 어떤 우리의 자연 자원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강도래가 지금 이제 한 100여 종 되는데 한국산 신종이 한 60여 종이 돼요. 그래, 한국산. 한국 특산종이에요. 한국 특산. 네, 그만큼 강도래는 미소 서식종이에요. 왜냐하면 비행력이 굉장히 없어요. 예, 아예 뭐 날개가 없는 성충도 있고 가는 골짜기마다 신종들이 많이들 나와요. 그리고 또 너무 답답한 게 강도래 성충의 피크는 4월, 5월인데 4월, 5월에 제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없잖아요. 북쪽에서 조사하다 보면 저 남쪽의 강도래들은 나와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쪽에 가보지 못한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잠자리는 분류학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새로운 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무리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비례하는 종들이 관찰될 수는 있는데 강도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새로운 종들이 무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골짜기마다 다르고 네네. 지역마다 다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마 분류에 관심 있는 포학들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 충분히 도전을 해봐도 좋겠고 저는 앞으로 뭐 10년을 더 하더라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 강도래를 찾아가보는 어떤 그러한 영역 그다음에 이제 분류를 하다 보면 분류적인 요소로 사진을 촬영을 해요. 근데 원래는 시와 같은 사진을 저도 갖고 있는 게 사실 꿈이거든요. 시와 그림 같은 사진.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자연을 바라봐야 되고 그 풍경을 담아야 되는데 분류적으로 보면은 일단 형태적인 것을 먼저 찍게 돼요. 그다음에 생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곤충 생태 사진 작가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서 조금 더 살아보고 싶은 분류와 사진가로서의 어떤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잠자리 생태도감 저자신 정광수 박사님 모시고 잠자리 생태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도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북앤피플에서는 인생 이막을 자연 생태를 연구하면서 책으로 출간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